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 삼권 분립의 두 번째 단계인 그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할 내용은 58쪽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각부가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봅니다. 자, 그 국민주권 공부하면서 이제 삼권 분립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는 그 자체 혼자서 이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회가 일단 시작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 법에 대한 집행을 해야겠죠. 어, 그 인구 몇만당 뭐 아파트 단지 한 개 있으면은 옆에 초등학교를 만들어라. 초등학교 주변에는 뭐 불필요한 것들 많이 없도록 해라. 학생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대로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정부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랑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 그 먼저 필기부터 한번 하고 갈까? 네. 자, 정부. 네. 정부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 나옵니다. 자,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독재 시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씩은 못하게 하고 딱 한 번만 하도록 5년 단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4년씩 두 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4년에 중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돼 있는 나라도 있고, 뭐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신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똑같이 대통령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임기는 5년,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임명할 때는 국회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각 부가 있는데 뭐 교육부라거나 과학부, 무슨 부, 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해서 다양한 부가 있는데, 요 부의 대표를 이제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회의, 나라의 업무를 해결하는 회의라고 해서 국무회의라고 부릅니다. 쉬워야 보이네요. 네.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 딱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 이제 모이면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하겠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전염성이 심각하니까 계약을 더 연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교육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지금 살펴보니까,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수능을 보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계약은 하기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듣다가 이제 그 올바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국무총리가 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계약을 더 이어서 갑시다.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내린 결정대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을 정부가 안 지켰을 때는 이제 법원에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자리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지금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내리는 것 하나하나가 뉴스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어른들이 뉴스를 되게 열심히 보는 게 되겠죠. 자, 실제로 국무회의는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앉진 않고요. 이렇게 해요.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조연설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꺼내면은 얘기를 장관들이 듣고 대통령 얘기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라거나 아니면 뭐 등교 개학 문제라거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대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국무회의를 이제 네이버에서 이미지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끝에 이제 대통령이랑 뭐 국무총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여기 대통령이 앉아 있네요. 뭐 다른 정권 때는 아마 이제 이렇게 다른 대통령분들이 있는 장면도 있었겠네요. 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에 대한 법안 회의하는 거 들어보도록 합시다.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같이 봐주시죠. 자,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다. 정부의 설명 중요하니까 밑줄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 부처, 청, 위원회가 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두 가지 밑줄 쳐주셔야겠네요. 자,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등교가 늦춰져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쵸? 결정 지금 어디서 결정된 거죠? 네, 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등교 개학을 하기라고 결정을 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퍼져서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처럼 수만 명이 죽어나갔다. 그러면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이 회의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이 대통령한테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등교 개학을 이렇게 늦추다가 학생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잘 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아동학대 문제가 커지고 아동학대 문제가 커짐에 따라서 실제로 막 어린애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이 잘못 내린 판단 때문에 이 회의에서 내용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거는 자료는 이제 대부분 공개가 되긴 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들어와서 촬영까지 해가면서 하니까요. 여기에서 그 세세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들까지 각 부처 장관들이 자신의 부서 관점에서 다 논의를 해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각 부처의 책임자는 이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책임지는 거는 나는 잘못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게 되겠죠. 뭐 잘못했다 사과문 발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진짜 책임이 커지는 경우에는 사표를 쓰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각 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하거나 특별한 일로 일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은 이제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라고 해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 부반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장, 부반장, 대통령,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좋은 국무총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본인이 없을 때도 자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겨야겠죠. 자, 그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님은 아까 전에 여기 스치듯 지나갔는데 정세균 요 분이시거든요. 요 분. 근데 이름이 정세균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시죠. 자, 그래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없은 경우, 그 다음 외국에 방문하면은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 부에는 장관, 차관, 각 부서의 반장이 장관이고 각 부서의 부반장이 차관이 되는 겁니다. 이 장관들은 그 보통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차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면 보통 이 장차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냥 공무원이어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도 공무원인데 뭐 선생님이 이쪽에 갈 수는 없고요. 당연히 가려고 하면은 행정고시라고 하는 그 고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게 되고 나면은 이제 5급 되게 높은 직함인 거예요. 5급 사무관으로 이제 가서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임원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이 대통령 사진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대통령은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지지난 시간에 헌법 쭉 보여줬었는데 뭐 첫 번째 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권리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5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쭉 내려가면은 국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국회가 나오죠. 입법권, 그다음에 어떻게 선거를 할지, 몇 명으로 할지 이런 얘기들이 국회에 쭉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 대통령 다음은 당연히 이제 국무총리겠죠. 자,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를 몇 년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뽑는지 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지금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권한들 중에서 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어마어마한데 대통령은 사면, 가면, 복권, 그러니까 처벌받은 사람도 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권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통일을 내일 해야 된다. 통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 붙일 수 있어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중국이랑 일본이 제주도가 너무 멋져 보인다. 내가 뺏겠다 하면서 배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 계속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방,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을 벌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교, 다른 나라랑 교류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들은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긴급한 일이 생기면은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름 자체가 대통령이에요. 령.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 모든 걸 총괄하는 명령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그 정부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꼭 필요한 법인데 국회가 안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 법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할 건데 괜찮은지 심사해 주세요라고 법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국회, 정부, 법원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는 국회랑 정부는 하는 대신에 이 법원은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있는 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법원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죠. 좋은 대통령을 뽑는 거야. 자, 대통령은 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는 누구 명령을 듣는다? 당연히 이제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명령을 듣겠지만은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이제 군대가 그대로 다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국군을 통솔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나오네요. 네.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그 특전사 출신이래요. 그 군대 중에서도 되게 힘든 곳을 다녀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 걸 별로 군대에 방문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그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 막 청소하고 바닥 닦고 이랬던 그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가 방문하면은 군인들이 오히려 불편해할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좀 자주 안 간다고 해요. 이런 뭐 국군의 날, 행사 날이나 간다고 합니다. 뭐 여담이었고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고요. 그냥 정상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을 텐데 이게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려고 하면은 이 정도 중요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서로 뭔가 선물거리가 있어야겠죠. 한국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와라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닌 거고 중국 대표가 우리나라에 온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줄 만한 선물을 한 개 만들어야 되고 중국에서도 그 정도 이제 선물거리가 준비됐을 때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상들끼리 만난다라는 거는 두 나라 관계가 진짜 좋아질 거다라는 거의 상징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반대쪽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뭐 동네 아저씨가 한 명이 나왔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이 나라랑 이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면서 뭐 정상들끼리 만났다 그러면은 저 나라랑 우리는 사이가 좋아지겠구나. 대통령끼리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에 나갔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 저 나라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네. 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 이제 법원의 대표로 임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무회의. 이제 국무회의는 그 부처 장관들만 참석을 하기도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는 차관이라거나 관련된 사람을 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 장소가 딱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넓은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넓은 공간에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청와대인데요. 선생님은 이 청와대를 방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 여러분들 서울 갔을 때 경복궁 가봤죠? 경복궁 뒤에 보면 얘가 보입니다. 경복궁 뒤에 녹색 뚜껑으로 된 데가 바로 청와대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집무실이 있는 공간이고 요 옆에 요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 숙박을 하는 그 집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집무실, 손님들이 오늘 만나는 곳은 여기 더 아래쪽에 입구 쪽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요. 이제 정부 조직도입니다. 요거 일단 필기 먼저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아까 봤다시피 여러 개의 부, 그다음에 청, 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이런 부고요. 이 처 같은 경우에는 부보다는 조금 더 작은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을 처라고 합니다. 경호처, 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이라고 하는 거는 부 밑에 있는데 진짜 더 중요한 일일 경우.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대표적이죠.
단위 부서 밑에서 중요한 일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청을 두게 되고요. 이 청보다는 조금 더 덜 중요한 일인데 작은 일인데 하는 것들은 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요 순서는 뭐냐? 부서의 크기랑 중요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청, 그 다음이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질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표시 안 될 정도로 되게 작은 기관이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 기관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청으로 격상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내년에 공부할 6학년들은 요 밑에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청 해서 한 개가 더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건가 하면은 이 부서의 이름이랑 하는 일을 아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있는 부서 10가지를 쓰시오. 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치사하게. 대신 기획재정부를 써놓고 나서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쓰시오. 혹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이름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보고 나서 각 부서랑 하는 일 정도는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그렇죠? 한 개씩 설명해 볼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옆에다 메모해 두시고요. 나는 이거 오늘 새로 알게 됐다 하는 것들을 여기 공책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랑 관련된 애들이 여기 있죠. 세금 걷는 애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제 세금 돼 있죠. 국내에서 세금 걷는 거, 외국의 물건에 대해서 세금 걷는 거. 조달청은 세금 가지고 물건 사는 일.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20살 이상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려야겠죠. 이걸 세리는 게 통계청의 역할인 거고요. 교육부는 뭐 교육에 관련된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핸드폰 요즘 요금 되게 비싸죠. 어디 부서 일?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얘네들이 그 SK랑 KT, LG텔레콤이랑 협상을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생기는 문제겠죠. 얘네들이 일을 좀만 더 잘하면 우리 핸드폰 요금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외교부는 외국이랑 교류하는 일, 통일부는 그중에서 특히 북한이랑 교류하는 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무부는 법이랑 관련된 일, 법제처랑 법무부, 검찰청은 약간 특이한 일을, 특별한 일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는 거죠. 자, 국방부는 군대에 관련된 일,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이제 안전에 관련된 일, 경찰이라거나 소방을 통해서 그 우리 생활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문화재, 그리고 그 스포츠, 그리고 관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TS라거나 뭐 트와이스, 뭐 레드벨벳, 세븐틴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가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걸 돕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문체부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사람들이 해외에 활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그 회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농림축산식품부 뭐 말 그대로죠. 농사랑 이제 가축 그리고 먹을 것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그 공장이랑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보건복지부는 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을 신경 쓰는 일이고 복지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자,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를 보는 부서고요. 고용노동부는 어른이 되고 나면 일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일자리가 있어야지 돈을 벌고 이제 그거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을 할 텐데 그 일자리가 원활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다. 그럼 여기 찾아가셔가지고 일자리 내놔라 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양성, 이제 두 가지 성을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청에 신고하면은 아동학대 관련 건이다. 그럼 이제 여성가족부에 연락 줘서 평화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성 때문에 그 약간 성차별 아니냐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 작년에 선생님 반에도 몇 명 있었는데 선생님 시대 때는 좀 여러분들 때는 이제 다를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달라야죠. 선생님 때나 그 선생님 부모님 때 보면은 여자들 중에서 그 대학교를 못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 부모님 두 분 다 그 대학을 나오신 경우가 많겠지만은 선생님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대학을 나오시는데 여자분들은 대학을 못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남녀 차별이 되게 심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님 두 분 중에 둘 다 일하시는 집도 물론 있지만은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아빠가 일하는 거는 거의 100%지만은 엄마가 일하는 경우는 반반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남녀에 대해서 그 완전히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땅에 대한 것들, 이제 건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합니다. 지하철역을 어디로 뚫을 거냐, 도로를 어디다 지을 거냐, 아파트를 어디다 짓고 아파트는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국토교통부고요.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되게 크죠. 여러분들도 기업 하면은 대부분 이제 삼성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작은 기업들이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과정이 되게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기업들을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뒀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집에 가다 보니까 우리 집 근처가 너무 오염이 돼 있더라.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환경부. 그리고 뭐 우리 집을 가는 길에 보니까 도로가 다 부서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기 참 좋게 돼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국토교통부. 뭐 관련된 부서를 연결하는 얘기들을 많이 내줄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이 관련 부서랑 어울리는 위인이라거나 친구 이름과 그 이유를 적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님. 외적으로부터 그 우리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으로 하면 나라를 잘 지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야겠죠. 뭐 서희. 그럼 외교부. 서희는 이제 고려시대 때 거란이 쳐들어온 거를 그냥 말발로 해서 돌아가라고 땅까지 얻어냈죠. 이런 사람들이 외교를 잘할 것 같아서 외교부 장관으로 어울린다. 뭐 김구 선생님, 그 남북이 따로 투표하자 그럴 때 같이 투표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한 거 봐서는 통일부 장관으로 가면 잘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서에 하는 일을 알고 인물이랑 연결시킨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의 이름을 보고 이제 이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이거 뭐야? 네,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 이 정부는 그 우리나라 여러 군데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 제일 크게 돼 있는 게 그 세종시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잠깐만요. 왜 이러냐? 자, 세종시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청사를 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청사, 이건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고요. 그리고 그 경복궁 바로 옆에 보시면은 경복궁을 바라보고 광화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보면은 되게 높다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제1청사, 서울청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정부에서 하는 일 아까 쭉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그 아래쪽, 위에 부서는 말고 아래쪽 척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정부 조직도를 참고해서 정부 각 부서에 하는 일 여기 써놓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네,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뭐 아까 전에 중요한 내용은 다 적었으니까 자, 부서에서 하는 일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를 안 할게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정부청사는 서울, 그다음에 과천, 세종, 대전, 세종 이제 여기에 나눠져서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기관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있게 됩니다. 이 청와대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청와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죠? 대통령이 이제 연설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주기도 하네요. 원래는 이제 5.18이어서 5.18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네요. 자,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걸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여기 가면은 이제 청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명이 추천하는 청원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언론에 뉴스로 나왔던 애들, 뭐 엠벙방 사건이라거나 수출용 코로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25개월짜리 성폭행을 당했다는 5학년한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네요.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 느끼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런 곳에다가 이제 요청을 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겠죠. 등교 계약 시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청원 글 써가지고 동의한다 이게 20만 명을 넣으면은 대통령이나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정부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이제 쭉 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일단 오늘 중요한 거 이제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다음에 장관들, 국무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조직도는 이렇게 돼 있고 각 부서에 하는 일 정도는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 되겠네요. 법원에서 하는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